안녕하세요, 오토카미거즈입니다. 오늘 시간은 조선의 S클래스라 불리는 제네시스의 최고의 맏형인 G90 풀체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G90의 풀체인지는 2015년 출시한 지 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9년에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를 한 것과는 달리 상당한 변화로 이번만큼은 진짜 독일 3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비벼보는 수준이 아닌 경쟁을 하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하죠. 물론 이는 소비자들의 얘기가 아닌 현대자동차, 아니 제네시스 측의 말이죠. 품질 논란에 휩싸여서 품질 재검지 부서를 따로 만들겠다는 말보단 독립 공장의 라인이 하루빨리 신설되어 기존과 차별화된 마인드와 조립 라인의 자부심을 느끼게끔 공장 직원의 성실함과 일 잘하는 인력을 따로 선별하여 제네시스만의 라인이 어서 나오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할 듯 보여지네요. 변경될 안전 편의 사양으로는 정말 독일 3사를 견줄 거란 말이 맞을 듯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율주행 레벨 3 수준까지 맞추되 타사와는 다른 두 개의 라이다를 통해 레벨 3에서도 최상급을 제공한다는 현대자동차 측의 얘기죠. 근데 이 두 개의 라이다를 장착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레벨 3를 구현을 위해 필수 장치인 카메라와 레이더 및 라이더 이 3종 세트가 달린 차량은 아우디 A8과 이번 풀체인지된 신형 벤츠 S클래스가 유일합니다. 라이다가 있음으로 해서 벤츠처럼 전면에 갓길에 있거나 골목길에서 갑자기 문을 열면 멈출 수 있는 기능과 차에 탑승하려고 문을 연 것까지 인식을 해서 피해가거나 멈추는 기능이죠. 그리고 보다 높은 심도로 사람이 판단해서 스티어링 휠을 급하게 돌리지 못할 상황에서도 보조하여 알아서 장애물을 피하는 등 더 고도화된 반자율주행을 선사하기 때문에 라이다의 유무가 상당하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우디와 벤츠는 한 개의 라이다를 자사 플래그십 세단에 장착하여 선보인 것과는 달리 제니스 G90에서는 두 개의 라이다를 통해 측면 차량의 움직임까지 파악하고 제어하면서 전면부 양측에 장착하여 주행 중 옆 차로에 끼어들기와 칼치기 같은 돌발 상황 및 안 좋은 날씨에도 더 정밀한 작동이 가능케 했다는 점이죠. 카메라와 레이더는 만도가 공급하고요. 라이다는 현대모비스를 통하여 미국의 벨로다인사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죠. 이 벨로다인사에 대해 말하자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너무나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초기에 투자금을 받고 최초로 라이다 상용 센서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포드사와 바이두사의 상당한 투자금을 받아 샌호제의 공장을 설립한 후에 ADAS용 라이다인 엘러레이를 생산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굉장히 심도 있는 고성능의 알파 프라임까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알파 프라임이 초기 웨이모 그 위에 장착된 라이다입니다. 2018년 말에 니콘의 투자를 받으면서 가까운 물체를 보다 심도 있게 감지해주는 벨라돔을 출시하게 되었고요. 그 후 현대모비스의 투자를 받아 벨라빗이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런칭을 하게 되죠. 세계 1위 라이다 회사로 주가가 한창 오르다가 일론 머스크의 카메라 센서로도 자율주행이 충분하다라는 말과 함께 충분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급락을 하였고요. 현재 나름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어 이 회사의 경영 능력이나 결과물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현금 자산이 충분히 많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미 각 세계 기업들이 사용하고 DSLR 카메라의 심도 센서 및 핸드폰용 등 굉장히 사업 영역을 크게 가져가면서 값싼 라이다를 제공하고 있기에 그럴 걱정은 기우이죠. 현대자동차가 사용했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이 아닌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한 게 맞습니다. 구글의 웨이모의 사이렌처럼 생긴 라이다 역시 벨로다인사의 고성능 라이다이고요. G90 풀체인지에 들어간 라이다가 웨이모에 들어간 라이다만큼의 성능이 아닌 사용차에 어느 정도 저렴한 라이다 제품이 들어가지만 이미 수많은 센서와 서라운드 뷰 및 카메라와 레이더의 보조까지 더해지면서 라이다는 사각지대 측면까지 보호해줄 역할에 두 개의 라이다를 장착했다는 점이죠.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솔직히 기존의 EQ900 초기 모델을 제외한 그 이후 제품에는 생산 단가를 많이 낮추는데 성공을 했고요. 국산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죠. 팔릴수록 큰 이익이 남는 제품이었기에 금액에 비해 그렇게 좋은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죠. 다만 상징적이었기에 금액이 높았던 건데 이번에 라이다와 더불어 여러가지 변경된 점을 내세워서 생각보다 높은 금액대를 제시할까봐 미리 우려스러움이 느껴지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우선 2020년 8월 22일에 최초로 G90 체인지의 테스트카로 추정되는 모습의 차량이 포착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스파이샷과 예상도 및 변화된 부분의 예상 기능 등 여러가지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관의 변화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죠. 이미 이전 풀체인지급의 페이스리프트를 통하여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맞춰놓았던지라 여기서 어떻게 더 다듬을지 궁금해졌던 대목입니다. 보통 제네시스는 풀체인지를 가져가면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의 양 끝단에서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중간 꼭지점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과 함께 맨 아래 꼭지점으로 모아진 형상을 하였고, 페이스리프트는 중간 꼭지점이 사다리꼴 모양처럼 더 벌어지는 형상을 하여 차별점을 두었었는데요. 이번 G90 풀체인지에서는 이런 차별점에 준하지 않은 기존의 사다리꼴 모양의 벌어지는 그릴의 양 끝을 더 크게 가져가고요. 위쪽에서 시작되는 부분도 약간 더 넓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G80과는 차별점을 두어야 하는 포지션이고, 특히 두 줄 램프와 그 사이에 한 줄로 된 주간 주행등 겸 방지등 역할을 하는 선을 더 길게 가져가려 하는 모습이기에 G80 그릴과 같이 일자로 떨어질 경우 그릴의 크기도 약간 더 작아지면서 그에 맞추려는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애매할 수 있기에 기존과 차별점을 그대로 둔 듯하죠. 무엇보다 두 줄 램프 사이에 한 줄로 길게 늘어진 데일라이트의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릴의 모양을 기존 G80과 같이 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테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다리꼴의 오각형 모양이 아닌 G80 같은 모양을 유지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여튼 G90은 그 자체로도 큰 틀을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의 독자적 차별화를 꾀했다는 점입니다. 전보다 헤드라이트가 길어지면서 앞바퀴의 휀다 부분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라이트는 이번만큼은 아우디 같은 모습의 매트릭스 헤드램프 및 무빙 턴 시그널을 장착하여 더욱 고급스러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8의 매트릭스 LED의 수량과 비슷하거나 그에 못 미치는 20개에서 25개의 고광도 LED 램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솔직히 이는 2014년에 아우디 A8에서 먼저 적용했던지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 이번에는 꼭 무빙 턴 시그널과 함께 들어갈 듯 하네요. 본넷 라인은 기존에 크게 두 줄로 파였던 라인과는 달리 가운데 한 개 라인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광활하고 굵직한 포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레스트 그릴 하우의 그릴은 벤틀리와 비슷하게 격자 문양으로 끝까지 씌워지면서 마무리가 될 듯하죠. 측면 캐릭터 라인은 기존보다 선이 더 단순화되면서 아무래도 사이드 리피터의 선의 축에 맞춰서 리어 라인까지 이어질 것을 보여지고요. 이는 제네시스 G80으로부터 적용된 새로운 캐릭터 라인으로 램프의 높이와 사이드 리피터에서 이어진 선이 그대로 리어 라인까지 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과는 다르게 눈에 띄게 변화한 부분이 A필러와 사이드미러의 위치인데, 사이드미러는 오각 형태의 디자인을 맞췄고요. 전과는 다르게 A필러의 크롬라인과 함께 연장선으로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링컨 컨티넨탈의 형상처럼 사이드미러와 크롬 몰딩이 뒷 라인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을 가져가고요. A필러는 시야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삼각형의 작은 글래스가 있습니다. 크롬 몰딩을 따라 쭉 이어지다가 2열 윈도우 라인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기존 리어벤트 글래스만 있던 것과는 달리 커터 글라스가 따로 추가된 모습이죠. 이는 쇼퍼 드리븐 오너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선틱보다 더 진하게 되어 있는 모습과 함께 2열의 전동시대의 각도가 더 뒤로 제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파이샷이나 유출된 사진들을 보면은 선루프가 기존의 제네시스 G90의 생각보다 작았던 선루프보다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선루프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을 만큼 생각보다 별로였었는데, 이번엔 파노라마 선루프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운데 두터운 몰딩이 함께 존재하고 그 뒤로 열리지 않는 글래스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석에서의 개방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 모습이죠. 도어 캐치는 전과 다르게 매립형으로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근처에 가면 웰컴 기능과 함께 도어 캐치가 돌출되는 오토 플러시 타입을 적용한 것이 보이네요. 휠을 보면은 기존의 불판 휠이나 너무 보수적이었던 휠의 디자인과는 다르게 상당히 공격적이고 더 젊어 보이는 듯한 모습의 휠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명 녹용 휠이라고 불리는 투톤의 휠을 주력으로 제공할 듯하고요. 가장 궁금한 부분, 리어 부분과 리어 트렁크 라인인데요. 기존 페이스리프트 때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으로 안 좋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전 그 부분이 에쿠스의 연장선, 즉 EQ900의 선을 완전히 버린 듯한 모습에 새로움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량을 의식한 듯한 모습에 어쩔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경쟁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한 가로 형태의 긴 크롬 몰딩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그랜저 같은 모습의 연장 램프를 하여 고급감이 덜한 모습을 보여줘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번 스파이샷에서 보여진 모습의 리어 램프는 벤츠의 최근 디자인 행보에서 욕을 먹고 있던 그런 것처럼 얇으면서 삼각 형태와 비슷한 모습의 리어 램프로 들어갈 것이 보여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위장막 사이로 뚫려진 구멍 안으로 보여지는 램프의 라인에선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기존 G90의 페리에서도 억지로 그걸 맞춘 두 줄 형식의 리어 램프가 아닌 기존 그랜저 TG나 HG에서 보인 것처럼 윗부분 가운데 긴 한 줄이 들어가고요. 그 양 끝으로 그보다 더 얇고 날카로운 느낌의 역삼각형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안에 LED 램프 선으로 가로에 일자 라인의 사선으로 뻗어가는 식의 두 줄 램프를 상징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전면에 한 줄 데이드라이트와 같이 이어지는 형태의 리어 무빙 턴 시그널이 두텁게 한 줄로 자리 잡고, 그로 인하여
두 줄로 자연스럽게 나뉘는 램프가 되지 않을까 하죠. 리어 램프 가운데 바로 아래 가로로 뻗은 크롬 몰딩이 자리 잡을 듯 하고요. 그 아래에 제네시스의 레터링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한간에는 역삼각형 양끝과 윗 램프 라인과 대칭으로 아래 타원 형식의 램프가 들어가면서 긴 두 줄 라인으로 완성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는데요. 그것은 신빙성이 좀 없어 보이죠. G90에 레터링이 들어갈 자리가 가운데로 다 몰릴 뿐더러 플래그십 세단은 젊은 층보다는 주로 중장년층이 이용하기에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을 듯하네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성격을 포함한 그런 위치니까요. 후진 시 보행자 안전을 돕는 바닥으로 비춰지는 후진등이 아래로 내려간 번호판과 머플러 사이에 하단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네시스의 마크가 즉 로고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듀얼 머플러는 크레스트 그릴의 오각형 모습을 하고 있고요. 기존 유출된 사진에서 한번 어설픈 모습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어도비에서 구매하여 제작을 해봤는데요. 워낙 대단한 분들 뉴욕 맘모스님과 기존 아차로 불렸던 가차님, 워낙 깔끔한 아웃풋으로 선보였던 구기성 스튜디오님의 예상도에 변경한 수준 및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냥 이런 느낌이다 라고 어렴풋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샵 어렵네요. 정말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내부의 모습의 사진이 얼핏 볼 수 있게 나왔는데요. 확대해서 본다면은 스티어링 휠은 기존 부식의 포스포크 형태가 아닌 GV80과 비슷한 형태의 핸들을 보여줄 듯 하고요. 사진 안에서는 각종 버튼들이 아직 조립이 안 되거나 위치하지 않은 모습이라 저 부분에 신형 벤츠와 같은 정전식 버튼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어 노브는 G80과 같은 다이얼 형식이 들어가며 각종 무드등과 같이 감싸질 듯 하고요. 무드등의 색은 기존 G80의 64컬러보다 더 많은 컬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벤츠의 와이드 콕핏 디자인보다 더 와이드한 크기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메인 멀티미디어 화면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멀티미디어 화면은 기존의 14.5인치 화면보다 더 큰 화면을 제공할 듯 하고요. HD에 화면 제공을 하는 곳의 파인 부분도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아쉽게도 크기가 기존과 비슷할 듯 하네요. 곧 출시할 신형 S클래스처럼 AR HUD 같은 직접적인 유리로 쏴주면서 크게 제공하고 크기에 맞는 더 다양한 것들을 제공했으면 했지만 제네시스의 선택은 더 큰 메인 화면에서의 정보 제공을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세 종류로 예상되고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3.0 터보 엔진과 3.5 터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기통의 5.0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2.5 터보 엔진은 현재까지는 G80에만 적용이 될 듯 하지만 G70 풀체인지에서까지 적용이 될 예정으로 있기에 G90 풀체인지에서는 차별을 둔 듯 하네요. 솔직히 급이 2.5 터보 엔진이 나올 급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출시 예정일은 2021년 하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릴 예정으로 있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전 트램에 걸쳐서 있을지 아니면은 3.5 터보 엔진과 5.0 자연흡기 엔진에만 달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낮은 트림인 깡통 트림에부터 적용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플래그십 세단인 G90에 에어 서스펜션이 달리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겠죠. 여기까지가 현재 G90 풀체인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후에 추가적인 정보가 미약하다면 고정 댓글로 추가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면 후에 모아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할게요. 다음 영상은 K9 예상도와 재원 등 아직 많은 소식이 없는 부분이라 좀 불안하고 미약하겠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배우고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및 구독해 주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며 코로나 시대의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